통상 이제 그 기어박스 안에 이제 선반을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기어박스 안에다가 기어 오일을 넣어야 되니까 기어 오일 달라고 이제 그 오일 파는 집에다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당당 오일을 파시는 분들은 생각할 때 기어 오일을 그 명시는 기어 오일을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기어 오일을 줘요. 근데 이제 이런 고속 회전을 하는 회전을 하는 기어박스에는 기어 오일을 넣으면 안 됩니다. 이게 다 이 동파이프가 들어가 있고, 기어 오일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이런 부분에다가 이렇게 자체 유막을 형성해서 이런 오일 동파이프가 없는 그런 데다가 이제 기어 오일을 넣고요. 이런 동파이프가 들어간 2mm, 4mm짜리 이런 동파이프가 들어간 데다가 이런 오일을 넣으면요, 오일이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 상태에서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더 점도가 더 올라가요. 그리고 더 올라갔는데 또 날씨도 또 추운 상태가 지속이 되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60번대의 점도를 가졌잖아요. 그럼 영하권으로 되잖아요. 그럼 그게 100번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100번인 상태에서 그게 이제 기어를 자꾸 돌리잖아요. 그러면 모터가 열을 받아요. 과부하가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됐냐면은, 스타델타로 한다는 거는 최초에 기동할 때 기동 전류가 많이 흘러요. 그래서 모터의 부하를 많이 받기 때문에 스타델타 기동을 하는데, 이거는 처음부터 델타 기동을 했다는 거는 직기동으로 바로 돌린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 힘이, 모터가 이게 이렇게 점도 자체를 찐득찐득한 오일을 넣고 겨울철에 지금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은 사실 돌아가야 돼요. 뱅글뱅글. 여기 보시면은 이 하천 선반을 이제 기어를 빼고선 이렇게 돌리잖아요. 그럼 적어도 이 정도는 돌아가야 돼요. 이 정도는.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기어를 다 뺐는데도 이제 이렇게 돌면은 다 뺀 상태예요. 지금 뭐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기도 다 걸리는 거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본드 발라놓은 것처럼 이렇게 돈다는 거는 최초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점도가 점점 이제 진해집니다. 쓰다 보면 진해져요. 왜 그러냐면은 안에 있는 오일 자체에 있는 유증기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그리고 이제 날씨가 지금 같이 이제 추운 날이 되잖아요. 점도가 이제 기온이, 온도의 기준은 상온 18도 기준입니다. 상온 기준이에요. 윤활의 오일의 점도의 기준은 상온을 기준으로 하지 영하권을 기준으로 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영하권이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점도가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왕복대를 이렇게 움직일 때 자동으로 펌핑 해주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베드 습동면에는 습동율을 넣으라고 하잖아요. 68번을 넣으라고. 근데 68번을 정상적으로 넣었는데 이게 움직여 보면은 굉장히 뻐거워요. 그분들은 대부분 창고 안을 어떻게 쓰나요? 굉장히 춥게 쓰죠. 왜 그러면 춥게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전기료하고 난방비가 많이 나오죠. 전기료가 난방비가 많이 나오니까 창고를 그냥 따뜻하게만 입고 그냥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복대로 움직였을 때 뻐거우니까, 그래서 펌프를 약간 개조를 하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오일 샤시만 뿌려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이제 소음이 난다고 해가지고 어디서 누구한테 이제 잘못 듣고선 오일을 이제 사가지고 부었는데,
그 점도가 거의 뭐 벌꿀 수준이에요. 벌꿀 점도, 벌꿀 같은 거 하면은 딱 그 이렇게 딱 찐득찐득해요. 이게 그 유막은 잘 형성이 되지만 이게 점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그 펌프를 타고선 이렇게 그 동파이프를 지나면요, 펌프에도 굉장히 부하를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베어링 같은 경우에 베어링의 스핀들 자체의 베어링에 그 마찰 계수가 높아져 가지고 부착이 된 상태에서 베어링에는 부하를 많이 주면 안 되는데, 이게 점성이 더 세진 거죠. 베어링에는 점성이 많이 붙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모터가 이게 최초 기동이 안 돼서 스타 델타로 하지 않고 그냥 델타 기동으로 해서 직기동으로 해서 이 마그네트가 정상적으로 작동이 안 되게 그렇게 쓴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그 기계를 쓰시는 분들이, 그리고 잘못된 정보로 기계를 개조하거나 전기까지도 지금 잘못 개조하고 마그네트까지도 문제가 있는 걸로 착각하고 또 전기업자를 부르고 이런 게 되는데, 좀 사실은 좀 그 현장 경력이 좀 더 있어야 됩니다. 현장 경력이. 왜 그러면 현장 경력이 좀 수리나 이런 것들이 기술이 정보가 약하게 되면 단순히 그 전문가의 의견보다는 그냥 그 오일 파는 사람 말만 듣게 되죠. 예전에 제가 그 밀링 스핀들을 이제 수리를 한 적이 있어요. 화천 밀링 스핀들이 베어링 소음 나가지고, 이제 밀링 스핀들이 베어링의 등급이 PO급이에요. PO급이면은 이제 베어링의 그 연마 정도가 굉장히 정밀해요. 그래서 딱 밀착해가지고 유두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거의 그냥 연마도가 굉장히 높아가지고, 여기에는 구리스를 넣을 때 고속 스핀들 구리스를 넣어야 됩니다. 고속 스핀들 구리스를 넣어야 되는데, 이제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오일집에 가가지고 고속 스핀들용 베어링 구리스를, 이제 고속용 베어링 구리스를 달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보니까 그 아줌마가 이제 이거 고속용 베어링 구리스라고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넣었더니 그게 고화중용이었어요. 보니까 고화중용 빨간색. 그러니까 저는 이제 선반에다가 밀링에다가 이렇게 한다 했는데, 그분도 잘 모르고 또 그거 파는 그 아저씨도, 사장님도 60 정도 되신 분도, 그분도 잘 몰라. 무슨 외계어를 쓰는 걸로 내가 알아듣더라.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모르고. 그래서 나도 모르니까 나도 물어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물어봐도 잘 몰라. 아는 사람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안 해줘. 그래가지고 넣었더니 소리가 더 커지고 열을 받는 거예요, 기계가. 그래서 이제 알아보니까 스핀들 전용 베어링 구리스가 있습니다. 스핀들 전용 베어링, 고속 스핀들 전용 베어링 구리스가 따로 있어요. 그 스핀들 전용 베어링 구리스가 튜브처럼 짜서 넣는 거, 이거를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는 베어링 전용 구리스라고 해가지고 요 타입을 넣어줘야 되지, 딴 거 넣으면은 다 베어링이 작살이 납니다.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과열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과부하가 걸려서 과열이 돼가지고 지금 이 선반도 똑같은, 제가 팔았던 선반은 부들부들했는데 이거는 찐득찐득 해가지고, 이 찐득찐득한 스핀들 주축을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터가 무진장 열을 받는 겁니다. 모터가, 왜 제가 이걸 뜯어보니까 모터가 따끈따끈하더라고. 그리고 전기가 내려가요. 이게 전기가 암페어가 저게 몇 암페어냐면 웬만해가지고 내려가지 않는 암페어인데, 저게 한 30암페어짜리인가
몇 암페어지? 30암페어는 될 겁니다. 저게 못 돼도. 근데 저게 떨어지더라고요. 저 암페어가. 저 배선용 차단기가 떨어져 버릴 정도로면 그 문제가 많은 거죠. 어쨌거나 이제 뭐 스타델타 기동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 좀 너무 모른다 쓰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 영상을 찍어봤습니다.